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시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시 리더십이란 의욕이 없고 아직 실력도 없는 학생이나 김대리, 상진이를 예를 들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욕과 능력이 모두 낮았던 상태에서 지식이 먼저 올라갈까요? 의욕이 먼저 올라갈까요? 당연히 의욕이 먼저 올라갑니다. 의욕이 올라간 뒤에 지식이 올라가게 돼 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상진이가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시의 리더십에서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지도의 리더십으로. 지시가 아니라 지도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지시의 리더십, 지난 시간에 본 지시의 리더십과 지도의 리더십 차이는 뭐예요? 의욕이 생긴 겁니다. 의욕과 능력이 낮았다가 의욕이 올라온 경우에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능력은 낮지만 의욕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례를 보면요. 어떤 경우냐면 김대리가 승진을 했습니다. 과장으로. 그런데 부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의욕에 넘치죠. 왜?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진급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서가 바뀌었다면 능력은 아직은 높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선임 부장님한테 부장님 제가 그 업무 다 맡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임하면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마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분 삶 속의 경험에서 이미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이 바로 경험, 성공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서 왜 내가 당신에게 위임을 하지 못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리더에게 자녀건 부하 직원이건 완전히 결정을 아직 위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스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아주 과거에는 집에서 아주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 뜨거운 물에 집 안에서 겨울에 왜 주전자 좀 하나 올려놓은 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 물이 뜨겁기 전에, 난로가 뜨겁기 전에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면 처음부터 못 말리게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부모가 있었고요. 어떤 부모들은 아주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약간 뜨거울 때 만지게 합니다. 이 약간 뜨거울 때 만졌던 아이는 다시는 오지 않죠. 이것이 바로 위험하지 않은 수준의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킬이에요. 예를 들면 상진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뭐 학원도 끊어달라고 그러고 모든 책 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 과목은 아니지만 너가 그렇게 원하니까 이번 주에 내가 수학 사줄 테니까 한번 해봐. 대신 3일 동안 해보고 어려우면 아빠한테 와 도와줄게. 이렇게 안전한 울타리를 치고 실패를 경험하도록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3일 뒤에는 접근해서 무엇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너가 아직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혼자 푸는 게 어렵구나.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위임하도록, 코치가 아직 결정을 위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코치가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코칭 포인트의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이 태스크입니다. 하이 태스크가 뭐라 그랬죠? 역시 지난 시간과 같이 과업을 높이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업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하이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기에는 이제 low relationship이었는데 이번에는 high relationship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모두 다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놀아줄 때 놀아주고, 그죠? 그리고 가르쳐줄 때 가르쳐주고. 그러면 의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스킬이 약하지만 반드시 스킬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학습 코치들에게 제가 한 4,000명 정도 후배들을 양성했는데 그들에게 항상 이런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라고 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의욕이 있으신 분들. 아직 실력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이 교육을 통해서 완벽하게 스킬을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천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지도의 리더십. 첫 번째,
시간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배우시기도 하고 이런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접 훈련을 실시해서 학생이 그 아랫사람이 뭔가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던져주고, 그죠? 대답을 하도록 하고, 대답이 부족할 때는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험 부담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서 초기 실수를 학습의 배움의 장으로 유도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무언가 진전이 보이기 시작하면 좀 더 정확한 기술을 조금 높은 수준의 훈련을 하도록 지도해서 스킬이 올라가도록 도와준다. 끝. 이해되셨죠?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도의 리더십은 학습 능력이 낮고 그러나 갑자기 의욕이 올라간 어떤 김대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김대리가 마침 회사로부터 김과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해보고 싶겠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싶죠.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맡지 않았던 세일즈 파트에 예를 들어서 과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가 그동안 해왔던 건 세일즈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자재관리였어요. 자재관리는 잘하지만 세일즈는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아직 스킬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에게 완전 위임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하이 태스크, 하이 릴레이션십 두 가지를 다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면 반드시 스킬은 올라간다. 따라서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좀 배워보셨는데 여러분 하나의 사례를 제가 학생의 사례를 좀 설명함으로써 이 지도의 리더십 마무리할 건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강북에서 살았던 어떤 아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수학을 잘했어요. 그런데 강남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수학 점수가 상당히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슬슬 흥미를 잃어갈 수도 있죠. 이런 아이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리더십에서 제가 설명한 격려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방금 설명한 경우는 뭐냐면 의욕만 올라간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상진이가 공부도 못했고 의욕도 없었는데 같이 아빠와 함께 비디오를 보다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유가 보니까 정말 마이신 같은 의약품이 없어서, 그래서 상진이가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저런 일이 반드시 없도록 내가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헌신하겠다. 이래서 의욕이 나온 이런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의 리더십을 배우셨고, 다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잘했어요. 능력도 있었고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는 타고난 리더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먼저 떨어지겠습니까? 의욕이 먼저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의욕이 먼저 떨어지게 되십니다. 그런 아이를 돕는 격려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